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온에어 1부 김성민입니다. SK텔레콤의 IPTV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가 국내 2위 케이블 TV 사업자인 T브로드와 합병합니다. 앞서 LG플러스가 CJ헬로의 인수를 결정하는 등 IPTV와 케이블 TV 업체 간의 합병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이들 거래가 마무리되면 국내 유료방송의 시장은 KT를 포함한 빅3 체제로 재편될 전망인데요. 17일 방송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태광그룹은 각각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T브로드를 합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SK텔레콤이 합병법인의 1대 주주, 태광그룹은 2대 주주가 됩니다. 양측은 이르면 이번 주에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에 합병 비율과 거래 조건 등을 확정하기 위한 막바지 협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번 거래는 대부분 주식 교환 방식으로 이뤄지는 만큼 SK텔레콤은 큰 현금을 들이지 않고 T브로드를 사실상 인수하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5G 이동통신 투자 등을 위한 실탄을 아낄 수 있게 됐다는 평가입니다. 태광그룹 또한 합병법인의 2대 주주로 남아서 방송통신 융합의 시너지 효과를 누릴 전망입니다. 네, 먼저 국내 증시 어떻게 개장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4.53%가량 포인트가량 올라주면서 오늘 장 열 것으로 보이고요. 2200선에서 개장 예고하고 있는 코스피입니다. 다음은 코스닥 보겠습니다. 3.91포인트가량 올라가는 흐름입니다. 742.57포인트 확인되고 있는 코스닥이었습니다. 네, 증권가에서 발표한 종목 리포트 살펴보는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입니다. 그 전에 저희가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특정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부터 고지해 드립니다. 저희가 준비한 리포트 총 4개입니다. CJ제일제당과 위메이드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과 카카오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요.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리포트 보겠습니다. IBK투자증권이 제시했고요. CJ제일제당 종목에 대한 내용입니다. 올해 전사업 부문 실적 개선 기대라는 제목입니다. 자세한 리포트 내용 짚어보시죠. CJ제일제당 보겠습니다. 작년 4분기 연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4조 9,221억 원, 1,727억 원가량을 기록했습니다. 바이오 부문의 감익에도 불구하고 식품 및 생물자원 부문의 이익 개선 효과와 CJ대한통운의 실적 호조로 컨센서스에 대체로 부합하는 실적을 거뒀습니다. 당기순이익은 509억 원가량 적자를 기록했는데 이는 무형자산 손상차손 및 기부금의 증가로 인한 영업외 손실 확대에 기인합니다. 또한 식품 부문의 매출액은 1조 2,700억 원, 영업이익은 32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햇반과 김치 등 주력 제품과 비비고죽, 냉동면 등 HMR 신제품 판매 증가로 가공식품의 매출이 15%가량 늘었습니다. 또한 유지 판매 호조로 소재 매출도 2%가량 소폭 증가했습니다. 제분 경쟁 심화 및 쌀과 건고추 등 원가 부담이 지속됐지만 선물 세트 비용 일부가 작년 3분기에 선반영된 영향으로 이익 개선이 가능했습니다. 또한 생물자원 부문도 베트남과 인리 축산 가격 상승 및 생물 재고자산 평가 이익으로 흑자 기조가 이어졌습니다. 바이오 부문은 메티오닌과 셀렉타 판매량 확대 및 핵산 판가 상승으로 매출액이 15.6%가량 증가했지만 호실적 달성에 따른 연말 성과급 지급으로 영업이익은 11%가량 오히려 줄었습니다. 또한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20조 3,324억 원, 9,548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진천 공장 가동을 통한 국내 HMR 카테고리 확대 및 생산 효율 개선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슈완스의 인수에 따른 미국 시장 내 판로 확대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돈가와 인리 육개 시세가 견조하고 핵산과 트립토판 등 주요 아미노산의 시장 지배력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생물자원 및 바이오 부문의 실적 개선 기대감 또한 유효합니다. 이에 따라서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45만 원 유지해준 리포트였습니다. 네, CJ제일제당 리포트 한번 살펴보셨고요. 이어서 현재가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간 주가 흐름 추적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파란불 들어와 있고요. 0.45%가량 주가 빠졌습니다. 1,500원 정도 주가 낮아졌고요. 현재가는 33만 5천 원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리포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에서 내놓은 리포트고요. 위메이드 종목에 대한 내용 다뤄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여줄 것이 더 많다 이런 제목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 다뤄주고 있는지 자세한 리포트 내용 짚어보시죠. 위메이드 리포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메이드 매출액은 324억 원, 영업적자는 39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컨센서스 매출액 265억 원가량을 상회했고요. 영업이익은 23억 원가량으로 하회했습니다. 영업이익이 대폭 하회한 이유는 약 390억 원가량의 소송 계류 중인 라이선스 게임과 매출 채권 대송 충당금 설정 때문인데요. 작년 4분기에 출시한 열혈 합격 라이선스, 국내 미래의 전설 2 리부트가 매출 성장에 좀 기여를 해줬습니다. 단기 실적은 아쉽지만 주가의 업사이드를 이끌 투자 포인트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판단입니다. 위메이드의 주요 투자 포인트는 두 가지라고 리포트는 확인해 줬습니다. 먼저 신작 출시로 인한 실적 개선인데요. 이카루스 M은 일본 출시를 확정 지었고요. 미르4는 상반기 내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신작 두 종을 실적에 반영해 올해 2분기부터 흑자 전환이 예상되고 있고요. 이를 추정치에 반영했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현재 37게임즈와 액토즈 소프트와 소송에서 위메이드가 이겼습니다. 3월 킹넷과 중재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과거 2년에 대한 라이선스 비용 미지급으로 위메이드가 청구한 금액은 약 2,400억 원입니다. 킹넷 측에서 조기 합의를 통해 정식 라이선스 계약을 맺을 가능성 또한 존재합니다. 결론은 현금 유입 또는 라이선스 매출에서 추가 업사이드의 기대가 좀 가능할 전망입니다. 앞선 판결에서 또한 위메이드가 승소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킹넷과의 판결에서도 유리한 결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47,000원 유지해준 리포트입니다. 신작의 출시로 흑자 전환과 소송 승리로 라이선스 매출 추가 업사이드에 존재하고 있다는 전망입니다. 이에 따른 실적 개선과 미르 IP를 통한 중국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수록 주가 역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리포트 내용 한번 살펴봤습니다. 위메이드 현재가까지 짚어보시죠. 현재 주가 흐름 추적해 보겠습니다. 위메이드입니다. 2.9%가량 역시 올라가 주면서 3% 가깝게 올라가 주는 흐름이고요. 1,000원 정도 주가 올라갔습니다. 현재가는 35,450원까지 확인되고 있는 위메이드 종목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리포트 보겠습니다. 미래에셋대우에서 내놨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종목에 대한 내용 다뤄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맞는 방향이라는 제목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 다뤄주고 있는지 자세한 리포트 살펴보시죠. 스튜디오 드래곤 종목 관련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매수 의견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 15.3만원부터 13만원까지 하향 조정된 리포트였습니다.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를 917억 원으로 7.9%가량 하향을 했습니다. 근본의 무형자산 상각 결정을 토대로 중국 수출의 가시성이 다소 약해졌다는 판단 하에 중국향의 판권 판매를 보수적으로 가정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동사의 콘텐츠 경쟁력 발전과 글로벌 제작사 가치 상승, 다변화되는 국내외 채널 등은 여전히 옳은 방향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무형자산 상각이 이번 분기 대폭 인식됐습니다. 추정이 어렵기 때문에 향후에도 동일 변수의 발생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존재하는데 과도한 우려는 불필요하다는 제언입니다. 제작비가 안정화된 상황에서의 상각 스케줄 변화는 인식 시점의 차이에 불과하며 사이클 순환 시점까지만 제한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당장 19년의 상각 연수가 절반으로 바뀌는 극단적 가정을 적용해도 연간 영업이익 변동률은 10%를 초과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또한 4분기 연결 매출액 1,017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4억 원가량을 기록했습니다. 편성과 판매 호조에 힘입어서 매출액은 당초의 예상 수준이었는데요.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 그리고 남자친구 등 차별화된 주요 드라마들은 화제성과 판매 양면에서 모두 기대에 부응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당초의 예상을 크게 하회했습니다. 기존 예상보다 일회성 비용의 반영 규모가 컸던 영향인데요. 이번 분기에 약 110억 원가량의 콘텐츠 상각비를 추가 인식했고 직원 인센티브로 약 25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콘텐츠 상각은 중국향 판권의 유통이 지연됨에 따라 당초에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됐던 약 10여 개 작품의 잔존 가치를 보수적으로 산정한 데 따른다고 짚어줬습니다. 또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킹덤이 공개됐습니다. 공개 직후부터 글로벌 이용자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는데요. 2020년에 반영될 시즌2 촬영 또한 시작이 됐습니다. 동사의 제작 제품은 아니지만 한드의 가치가 시장에 다시 환기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플랫폼 경쟁이 심해지기 때문에 20년 이후에 글로벌 오리지널 제작 수주 및 판권 판매 또한 유리해질 전망입니다. 기존의 OTT 사업자 등의 투자액 증가와 더불어서 19년 하반기부터는 대형 사업자들의 신규 플랫폼이 시장에 진입합니다. 동사는 연계 2개의 넷플릭스 오리지널 준비 중인데요. 이들 콘텐츠뿐만 아니라 그 후속작들에 대한 기대감 또한 높게 가져가도 좋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중국향 사업은 오리지널 제작 협업, 리메이크 제작 지원, 구작 판권 판매 등으로 다변화될 전망입니다. 향후에 적극적인 동시 방영권의 판매를 목표하는 한편에 현 시점 가능한 범위에서 수익성 강화를 위한 접근이 예상된다는 분석이었습니다. 네, 종목 리포트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현재가까지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종목이고요. 0.61%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600원 정도 주가 낮아졌습니다. 현재가 97,000원까지 확인되고 있는 현재 구간 스튜디오 드래곤 종목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리포트 한번 보겠습니다. 미래에셋대우에서 내놨고요. 카카오 종목에 대한 내용 다루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 성장성 확인의 서곡이라는 제목입니다. 어떤 내용 보여주고 있는지 자세한 리포트 내용 한번 살펴보시죠. 카카오 종목 리포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기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 12%,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한 6,73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광고와 콘텐츠 그리고 커머스 등 전 영역에서 고른 성장세를 보인 결과입니다. 광고 플랫폼의 매출은 연말 성수기 효과와 플러스 친구 그리고 알림톡 등 카카오톡 기반 메시지 광고의 견조한 성장에 힘입어 전분기 대비 9%, 전년 동기 대비 14%가량 증가한 1,817억 원가량을 기록했습니다. 기타 매출액은 성수기 효과로 큰 폭으로 성장해 전분기 대비 41%,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한 1,770억 원가량을 기록했습니다. 선물하기와 메이커스 등 커머스의 거래액 증가와 모빌리티 그리고 페이의 매출액이 성장을 주도했습니다. 매출 증가에 따른 지급 수수료의 증가, 연말 상여금 지급, 신사업 확장을 위한 마케팅 비용 증가의 영향으로 4분기에 6,688억 원의 영업비용이 집행됐습니다. 4분기의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86% 감소해서요, 전년 동기 대비 88% 감소한 4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4분기 실적은 당사가 예상했던 매출액 6,400억 원가량을 큰 폭으로 상회했고요. 영업이익 추정치 330억 원은 큰 폭으로 하회했습니다. 이렇게 외형 성장과 비용 지출이 엇갈리는 실적을 발표했지만 성장성 부각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또한 4분기 실적 발표에서 확인된 새로운 실적 변수는 광고와 전자상거래 부문의 성장 속도가 가속된 것과 2019년 2분기에 카카오톡의 새로운 광고 수익 모델을 본격 도입한다는 것입니다. 4분기 카카오페이의 거래액이 전분기 대비 45% 증가한 7.7조 원가량을 기록하고 2018년 연간으로 20조 원, 그리고 12월 한 달에만 3조 원 기록하면서 2019년에 추가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광고와 카카오페이 그리고 전자상거래, 카카오페이지 등 2018년에 성장 모멘텀이 확인된 사업부를 비롯해 인터넷 은행과 증권 등 새로운 사업의 성장기 진입 또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의 주가는 택시업계와의 갈등으로 인한 카카오 카풀 서비스의 중단 그리고 비용 증가로 인한 수익성 악화 우려로 최근에 급락을 했습니다. 성장 기업의 경우 투자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신규 사업에서 매출액이 좀 의미 있게 올라가면서 수익성이 개선되는 국면에 가장 좋은 주가 흐름이 관찰된다는 분석입니다.
4분기 실적에서 확인된 긍정적인 변수를 근거로 2019년과 2020년 매출액과 영업이익 전망치가 상향됐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와 각 사업 부문별 유사기업과 상대평가의 합산으로 구한 목표 주가 13만 원 유지해준 리포트였습니다. 네, 카카오 종목 봤습니다. 다음으로 현재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종목 현재가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보합권에서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가 10만 1,500원까지 확인되고 있는 카카오 종목 관련 리포트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총 4종목 리포트 한번 살펴보셨고요. 신중하게 투자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오전에 있었던 특징주 4종목으로 준비해봤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시죠. 첫 번째 종목은 두산건설입니다. 두산건설의 신용위험 확대로 두산그룹 전체의 재무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되면서 오늘 두산그룹의 주가가 동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산건설 현재 구간 주가 흐름 먼저 확인해 보시죠. 여전히 약세 흐름이 시현되고 있습니다. 2.61%가량 빠지면서 40원 정도 주가 내려갔고요. 현재가는 1,495원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두산건설은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 1조 5,480억 원과 영업손실 522억 원, 당기순 손실 5,51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준공 프로젝트 관련 장기 미회수 채권, 장기 미착공 프로젝트 대여금에 대한 대손상각, 신분당선 등 민자 사회간접자본 지분 손상 차손 등의 영향으로 대규모 손실이 났습니다. 두산건설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유상증자를 계획하면서 최대 주주인 두산중공업의 재무부담 또한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신용평가사들은 그룹으로의 재무리스크 전이 가능성을 반영해 한국기업평가와 한국신용평가, 나이스 신용평가 등 국내 신용평가사들은 두산과 두산중공업, 두산건설의 신용등급을 하향 검토 대상에 올렸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S-오일 종목인데요. 정유주가 국제유가의 반등 영향으로 오늘 오름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S-오일 현재 구간 주가 흐름 먼저 확인해 보시죠. 현재도 오름세 지속되고 있습니다. 4.27%가량 역시 올라가면서 4,500원 정도 주가가 더 올랐고요. 11만 원의 현재가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앞서 국제유가는 지난 한 주 동안 5%가 넘게 상승했습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는 올 들어서 처음으로 배럴당 66달러를 돌파했습니다. CNBC와 마켓워치에 따르면 이날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3월 인도분 미 WTI의 가격은 전일 대비 2.2% 상승한 배럴당 55.59달러의 한 주 거래를 마쳤습니다. WTI는 5.4%가량 상승하면서 지난해 11월 19일 이후에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세 번째 특징주 보겠습니다. 골드퍼시픽 종목인데요. 최대 주주 변경 소식에 개장 직후부터 상한가에 들어왔습니다. 현재 구간 주가 흐름 먼저 확인해 보시죠. 현재도 역시 상한가에 진입해 있습니다. 775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현재가는 3,360원까지 확인되고 있는 골드퍼시픽입니다. 앞서 골드퍼시픽은 최대 주주인 밸런서즈의 2인이 경영권을 리버스톤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회사는 밸런서즈의 2인이 보유 중인 골드퍼시픽의 주식은 재무적 투자자인 이나이엔V 외 3인에게 전량 양도된다고 밝혔습니다. 골드퍼시픽은 또 운영자금 약 150억 원을 조달하기 위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오늘 별도 공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마지막 특징주 보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한세실업 종목인데요. 한세실업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에 양호한 실적에 이어서 올해도 실적 개선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상승세에 탄력을 더해줬습니다. 현재 구간 주가 흐름 먼저 확인해 보시죠. 한세실업 현재까지 강세 흐름을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4.45%가량 주가 올랐고요. 1,050원 정도 주가가 더 올랐습니다. 현재가는 24,650원까지 확인되고 있는 한세실업이었습니다.
한세실업은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가량 증가한 4,400억 원, 영업이익은 152%나 증가한 11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신현증권연구원은 올해 한세실업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각각 9%, 112% 증가한 1조 673억 원, 그리고 818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한 ODM 본업과 종속회사인 한세 MK의 실적 모두 개선된다는 가정이라며 다만 한세 MK의 실적 가시성은 다소 낮은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ODM 본업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각각 8%, 98%가량 증가한 1조 4,305억 원, 701억 원까지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특징주들 현재 흐름까지 한번 추적해봤고요. 끝으로 오늘 등락률 많이 나와주고 있는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먼저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 현재 상승세 큰 종목들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들 오르고 있는지 볼 텐데요. DSR이 여전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24.09%가량 올라가면서 빨간불 들어왔습니다. 현재가 6,500원까지 보이고요. 부산주공이 9.19%가량 올라와주면서 여전히 급등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51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현재가 606원까지 확인됩니다. 다음 코스피 하락세 큰 종목들 보겠습니다. 써니전자가 6.14%가량 빠지면서 파란불 들어와 있고요. 2,905원 보여주면서 코스피에서 가장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다음 우진플라임이 4.95%가량 빠지면서 3거래일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340원 정도 주가 내려갔고요. 현재가는 6,530원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상승세 큰 종목들 보겠습니다. 오늘 특징주로 짚어드렸던 골드퍼시픽이 여전히 상한가에 진입해 있고요. 대규모 자금 조달과 경영권 양도 계약 체결 소식에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하락세 큰 종목들 보겠습니다. 국일신동 보게 되면 7.67%가량 빠지면서 2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자사주 처분 소식에 하락하는 국일신동입니다. 현재가 7,700원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공시 김혜미입니다. 전장과 오늘 장중 나온 공시들이 현재 종목들 움직임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어떤 공시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시입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경농입니다. 경농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약 15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8.6%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출액은 같은 기간 3.1% 늘어난 약 2,129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반면 순이익은 38.2% 감소한 6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어서 장원테크입니다. 장원테크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09% 늘어난 115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1,182억 원으로 전년 대비 33% 증가했습니다. 다음으로 오션브릿지 보겠습니다. 오션브릿지는 지난해 영업이익은 17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3.5% 증가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매출액은 약 941억 원으로 같은 기간 68%, 순이익은 140억 원으로 56.5% 늘었습니다. 오션브릿지 관계자는 영업실적 증대에 따른 매출액 증가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경인양행 보겠습니다. 경인양행이 주당 4,660원에 자사주 1만 주를 처분하기로 했다고 공시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처분 목적은 주식 매수권 선택권 행사에 따른 자기 주식 교부입니다. 네, 공시는 종목들 살펴보셨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으로 경농입니다. 경농 전장보다 현재는 지수 변동 없이 보합권에 있습니다. 2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장원테크입니다. 2.66%로 3% 가까이 가까운 좋은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38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션브릿지입니다. 5.5% 상승했습니다. 9,400원에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인양행입니다. 1.74% 낙폭 시현하고 있습니다. 6,7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공시는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미지스입니다. 이미지스는 전기 활성계를 이용한 충격식 진동 액추에이터 특허를 취득했다고 오늘 공시를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어서 SH에너지화학입니다. SH에너지화학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21억 원으로 전년 대비 85.2% 줄었다고 공시했습니다.
매출액은 약 1,835억 원으로 또 당기순이익은 약 203억 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2.4% 그리고 79.4% 감소했습니다. 네, 이어서 영호 DSP입니다. 영호 DSP는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 손실이 약 143억 원으로 전년 대비 적자폭이 확대됐다고 공시했습니다. 매출액은 약 1,463억 원으로 전년보다 43.3% 감소했고 당기순 손실은 약 183억 원으로 역시 적자폭을 키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화증권 살펴보겠습니다. 유화증권은 박지훈 사회이사가 1신상의 사유로 중도 퇴임했다고 오늘 공시를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중도 퇴임 후 사회이사는 총수는 2명, 이사 총수는 3명으로 사회이사 비율은 66.7%입니다. 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미지스입니다. 전장보다 1.2% 상승하며 빨간불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3,78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SH에너지화학입니다. 현재는 지수 변동 없이 보합권에 있습니다. 1,190원입니다. 다음으로 영호 DSP입니다. 1.44%로 1% 중반에 좋은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1,055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화증권입니다. 0.77%로 하락하며 약세 시연하고 있습니다. 12,85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공시 시간이었습니다. 네, 2019년 2월 18일 월요일입니다. 국내 시장 문 닫았고요. 자세한 마감 동향은 잠시 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국제유가 반등과 그에 따른 수혜주들에 관련된 내용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국제유가가 반등하면서 고유가 수혜주로 꼽히는 화학과 정유기업의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원유 재고가 쌓이면서 유가 급락, 정유화학주 약세 등으로 이어졌던 상황과는 굉장히 다른 분위기입니다. 내리막을 걷던 화학과 정유주의 반등 요인은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감산 정책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지난 1월 전달 대비 하루 평균 79만 7천 배럴의 원유를 감산한 데 이어 다음 달에도 원유 생산을 하루 평균 980만 배럴까지 줄일 계획인데요. 미중 무역 협상 기대감 고조로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된 것도 유가 상승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화학과 정유주가 강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가가 상승하면 미리 사놓은 원유의 가격이 구매가보다 올라 재고 가치 또한 올라가는 만큼 화학과 정유업체는 단기적으로 재고평가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KB증권연구원은 석유 수출국 기구의 감산 정책 영향으로 인한 당분간 원유 가격은 물론 정유기업의 주가가 강보합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화학산업 역시 계절적인 수요와 재고 확보 등으로 올 3분기까지의 이익 증가가 가능할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지난 15일 현재 두바이유는 배럴당 65.12달러, 브렌트유는 66.25달러, WTI는 55.59달러입니다. 이는 유가가 최저점이던 지난해 12월보다 30% 이상 상승한 가격입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시 금일 마감 동향으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장 지수와 수급 흐름 어떻게 장 마쳤는지 확인해 보시죠. 네, 우선 마감 구간 지수 흐름부터 체크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 상승 마감했습니다. 0.67% 올랐고요. 2210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은 상승폭이 조금 더 큽니다. 1% 가까운 0.9% 상승했고요. 745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오늘 양장시장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 오늘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수급별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거래소 시장입니다. 오늘 거래소 시장에서는 개인이 홀로 3,235억 원이라는 강한 매도세를 보였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물량들 사들였습니다. 외국인이 454억 원, 기관이 2,664억 원 매수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역시 코스피 시장에 이어서 코스닥에서도 734억 원 물량들 매도하며 장 마쳤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수세 보였는데요. 외국인이 323억 원, 기관이 471억 원 매수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선물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선물시장에서는 개인이 홀로 3,239계약이라는 강한 매수세 보임에 장 마쳤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1,363계약 그리고 1,464계약 쌍끌이 매도 보이면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마감 구간 수급 흐름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양장시장 등락률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가장 강세를 보였던 종목은 DSR입니다. 현재 21%대 급등세 시현했고요. 주당 1,140원 올랐습니다. 6,370원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유엔젤입니다. 유엔젤은 8%에 가까운 급등세를 시현했습니다. 7.87% 올랐고요. 이 흑자 전환 소식에 오늘 주가가 급등한 것으로 보입니다. 4,730원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백산입니다. 백산 같은 경우에는 9%대 초반에 상승폭 시현했습니다. 오후 1시께쯤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주당 630원 오른 7,530원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영흥철강입니다. 7%대 초반에 강세를 시현했습니다. 주당 115원 올랐고요. 1,730원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키다리 스튜디오입니다. 7%대 초반에 상승폭 시현했습니다. 주당 195원 뛴 2,845원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 낙폭 큰 종목들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오늘 가장 약세를 보였던 종목은 덴티움인데요. 7%대 초반에 낙폭 시현했습니다. 주당 5,600원 떨어졌고요. 72,50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써니전자입니다. 6.62%로 7% 가까운 약세에 시현했습니다. 네, 주당 205원 떨어진 2,89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진양화학입니다. 진양화학은 5.25% 낙폭 시현했습니다. 3거래일 연속으로 파란불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주당 310원 떨어진 5,590원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우진플라임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3거래일 연속으로 약세 시현하고 있고요. 네, 주당 340원 떨어졌습니다. 5%에 가까운 4.95% 낙폭 시현했고요. 6,53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STX입니다. STX 같은 경우에는 4.5%로 4% 중반의 약세 시현했습니다. 주당 750원 떨어진 15,9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상승폭이 컸던 종목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골드 퍼시픽이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네, 주당 775원 올랐습니다. 3,36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네, 다음으로 로스웰입니다. 로스웰도 22% 후반대로 23%에 가까운 상승폭을 시현을 했습니다. 주당 255원 올랐고요. 1,375원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SSR입니다. SSR 같은 경우에는 18%대 후반에 강세를 시현했습니다. 주당 1,810원 올랐고요. 3거래일 연속으로 현재 좋은 흐름 이어주고 있습니다. 11,500원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3호 MC 보겠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까지는 파란불로 거래가 됐다가 오늘 좋은 흐름을 시현을 했습니다. 주당 736원 올랐고요. 737원에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파수닷컴입니다. 파수닷컴 655원 올랐습니다. 17%대 중반에 좋은 흐름 시현했고요. 4,400원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의 낙폭 큰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 가장 약세를 보였던 종목은 퓨전 데이터가 보이는데요. 11%대 초반에 약세 시현했습니다. 주당 190원 떨어진 1,515원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TBC입니다. TBC 4거래일 연속으로 현재 파란불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네, 주당 100원 떨어졌습니다. 1,135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국일신동입니다. 자사주 처분 소식에 오늘 급락세 보였습니다. 6%대 초반에 낙폭 시현했고요. 7,830원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토필드입니다. 5.87%로 6%에 가까운 약세 시현했습니다. 주당 130원 떨어진 2,085원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컴포넌트까지 보겠습니다. 5.64% 하락했네요. 7,2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양장시장 등락률 상위 종목 살펴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업종별 마감 동향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짚어보시죠. 업종별 마감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업종이 가장 많이 코스피에서 올랐고요. 2.31%가량 올랐습니다.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한 좀 수혜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은행업종이 1.76%가량 올라가면서 빨간불 들어왔던 시장 모습이었습니다. 하락세 컸던 업종 보게 되면 전기가스 업종이 1.14%가량 빠지면서 1%가 넘게 내렸고 의료정밀 업종이 2%가 넘게 하락하면서 하락폭이 좀 많이 나왔던 오늘 하루였습니다. 다음 코스닥 시장 보겠습니다.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상승세가 좀 더 컸는데요. 인터넷 업종이 2.52%가량 올라가면서 2%대 중반의 강세 흐름 보여줬고요. 섬유 의류 업종이 1.85%가량 상승 흐름 가져갔습니다. 하락세 컸던 업종 보게 되면 오락문화 업종이 0.35%가량 빠졌고요. 정보기기 업종이 0.26%가량 빠지면서 하락장 마감지었던 오늘 시장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증시온에어 3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내일도 저희 내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투자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